네, 또 엄경 선생님도 나이를 밝혀서 죄송하지만 또 45세가 안 되신 분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난번 많은 분들이 좀 뭐 기대하고 오셨는데 좀 기대한 바를 못 들으셔서 안타까웠긴 하지만 지난달에 또 그 영화 감독 윤성호 감독도 만세를 되지 않았고 오늘 그 말씀해주신 엄경 선생님도 매우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엔 약간 좀 걱정했습니다. 왜 걱정했냐면 엄경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저의 그런 기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자리를 채워서 매우 기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선생님께 어떻게 소개해드릴까 했더니 이제 마음대로 소개하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얼마 전에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의 앨범에 2집에 수록된 뭐 10번째인가 9번째 곡 졸업이라는 노래가 심의에 통과되지 못해서 이제 하지만 이미 들을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노래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든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워낙 많은 강연과 수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재밌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엄경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리시지 않아요? 안 들려요? 들려요. 지금 선생님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마이크를 잘 안 써가지고요. 그 마이크 들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혹시 말씀 들으시다가 안 들리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한테 마이크를 쓰도록 할게요. 예. 저는 엄교라고 하고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 비합법 노동조합인 정년교위원회 와서 아직 불법은 안 된 와서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도 여러 개 하고 여기저기 뭐 강의도 많이 가고 하지만 사실 최근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정도 안에 강의 요청을 받은 데 중에서 졸업 앨범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한 데가 오늘 강의였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어차피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20대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20대들을 앉혀놓고 20대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막 웃기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책을 어떻게 썼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까? 이제 이런 거는 주로 그 뭐 교보문고, 뭐 알라딘 이제 이런 데서 할 때 하는 말이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더 고민이 있었던 게, 저는 대안학교나 아니면 시민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면 꼭 끝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안이 뭐예요? 선생님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대안은 없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대안은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걸 스님이 하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그런 데 되게 좀 시니컬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사시는 문제를 남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시냐고, 당신 사시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나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얘기를 들어가지고는 좀 대안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데 어떤 새로운 영감이라든가 아니면 팁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를 얻는 거지, 그건 남의 삶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이 엉망인 세상에 무슨 대안이 있다고 저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는 소심한 인간이라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잘 못 쳐요. 그래가지고 대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왠지 오늘 여기 와가지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도 하나 급조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보통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면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이게 3주 전에 덕성여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수업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거다. 1번. 2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질 거다. 3번. 내일은 생각하는 것 쫓아버리가 보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마라.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주 용감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두 번째,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질 거다. 안 나빠지면 천만다행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세 번째, 내일이 나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기타입니다. 예? 기타 뭐예요? 요요만 사람. 요요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제가 이 질문을 13년 전에 IMF 터지고 나가지고 바로 그 연대에서 강의를 했었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80% 정도 되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비록 IMF를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한 친구들이 한 80% 정도가 돼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제 수업을 하는 학교마다 이걸 한번 물어보면 정말 그 비율이 확 줄었어요. 확 줄어가지고 심할 때는 한 80% 정도가 생각하기도 귀찮다. 아니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본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제 국제연대 운동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나 중국 애들을 만나볼 기회가 좀 많았었는데요. 일본 친구들한테도 해보면은 일본 친구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런 이 시험지 바깥에 있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는 말 자체가 이 삶 자체에 별로 없는 질문 있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을 여기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홍콩 가가지고 그 중국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중국 대학생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본토 애들, 홍콩 말고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100%가 정말 단 한 명의 예외도 안 두고 100%가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100%가 답변하는 걸 보고 경악한 사람이 저만 경악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컨퍼런스였는데 홍콩 대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홍콩 대학생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홍콩 대학생들 같이 밥을 먹었는데 홍콩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홍콩 대학생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용감하냐요. 홍콩도 우리랑 비슷하죠. 97년에 거기도 IMF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이렇게 별로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굉장히 용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대학생들이나 한국의 20대들은 너무 패기가 없다.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야 오늘을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고 패기 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별얘기다 뭐 민족을 변형시키고 나라를 세우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냐.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20대 중에 나라 걱정하는 애들 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라고 이제 대답을 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수업 때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모여갖고 했거든요. 했더니 그 한 학생이 자기 꿈은 배짱이래요. 개미와 배짱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배짱이처럼 살아왔고 배짱이처럼 살 거고 앞으로도 배짱이처럼 살 거래요. 그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너네도 이렇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배짱이처럼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개미가 아니라 배짱이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하냐? 라고 했더니 한 명이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하는데, 아니 그렇게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막 곡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쌓아놓고 해봤자 가을에 태풍 와가지고 한 방에 훅 가면 끝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하면 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대요. 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도 안 되더라. 근데 난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막 울먹울먹했어요. 거의 울 뻔하니까 이 배짱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러면서 옆에서 열심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 우리는 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그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배웠을 때는 개미가 배짱이로 위로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겨울이 됐을 때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긴, 얼어 죽게 생긴 배짱이를 개미가 위로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게 제가 너무 잉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 주변의 사람들 보더라도 제가 오히려 요즘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생산적이고 누가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누가 더 그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보면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는 개미가 배짱이를 위로하는 시대가 아니라 배짱이가 개미를 위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